대구 청도에 이어 서울 종로구에서도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선 국내 확진자 급증과 관련해 한국이 관리 가능할 것이라며 역학적으로 특별한 변화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국민들 불안은 높아지고 있는데요. 또 반가운 소식이라면 코로나19 치료법 가운데 2가지 임상시험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3주 내로 예비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서울타임즈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 한 분을 저희가 더 모셨습니다. 코로나19 전국 확산 속에 역학조사관들이 굉장히 바빠지게 생겼는데요. 메르스 사태 때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관으로 활동을 했던 강북 삼성병원 임상조 교수, 이창환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나왔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사후 확진된 거였잖아요. 네. 사망 원인 분명히 밝혀졌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코로나19로 인한 폐렴 악화다 이렇게 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본이 정례 브리핑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요. 네. 네, 다만 이 확진자의 사망 전 상태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환자가 이 경북 청도군의 대남병원에 오랜 기간 입원을 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부터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었던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인은 코로나19와 연관이 돼 있지만 그러나 과거 증상을 좀 더 살펴봐야 된다 이런 취지예요. 이 중대본은 지금 해당 확진자의 부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확한 사인을 부검을 통해서 밝히는 게 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만약에 부검을 한다고 하면 이 국가수에 마련돼 있는 음압 부검실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자, 첫 사망자가 나온 그 병원, 청도 대남병원이죠. 여기서 확진자가 또 무더기로 나왔는데 이게 또 신천지 대구교회와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적 중이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오늘 보건당국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하루 만에 확진 환자가 100명이 추가됐거든요. 네. 총 확진자가 204명이 됐습니다. 네, 이거 보면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자가 기존 98명에서 네. 그 오후에 또 46명이 추가돼서 144명이 됐거든요. 그만큼 신천지 대구교회가 어떻게 보면 주목을 받고 있고 네네. 이 교회와 대남병원의 연관성이 좀 있지 않냐 이런 얘기 좀 많이 나왔어요. 특히 이 31번 환자, 대구 지역 집단 감염 사태의 중심에 있는 31번 환자가 청도 대남병원에 간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난달 말부터 이번 달 초까지 여기서 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 교주 친형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여기에 참석한 게 아니냐 이번 달 초에 네네.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GPS 추적을 통해서 좀 봤더니 카드 정보 본인 진술 다 봤더니 청도에 간 건 맞아요. 2월 1일에. 병원은 근데 아직... 병원에 안 갔다는 거예요. 병원에는 안 가고 장례식장에서 4km 가량 떨어진 찔찔방에 간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신천지 대구교회 봉사자 5명이 청도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서 이발 봉사했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대남병원에도 봉사했는지 이것도 좀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구시에서도 이번에 지금 명단을 신천지 교회 대구교회 교인 명단 받고 또 전체 명단을 받아가지고 9,330명의 신천지 교인 명단 입수해서 전수조사하고 있다. 그게 다일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3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WHO 지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불어났는데 역학적으로 볼 때 특별한 변화의 신호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WHO에 대한 또 신뢰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긴 한데 자,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발표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사태에서 신뢰를 상당히 많이 잃었죠. 네. 또 우리나라는 중국과 교류가 원래부터 많잖아요. 네. 그래서 초기부터 강도 높은 조치들을 취했어야 했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유의미한 변곡점을 맞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의미한 변곡점을 맞았다. 자,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많이 일어나면은 사실 어젠가 제가 인터뷰를 했었을 때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역학조사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일리는 말씀일 수도 있고 제가 일부 저 역시 동의합니다만 역학조사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중심의 방역조치보다는 한 단계가 더 높은
지역사회 전파를 전제로 한 그런 폭넓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방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신천지 신도 대구 신천지 신도 9천여 명에 이른다. 그럼 뭐 전수조사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은 숫자가 아닌가 싶은데 연락도 네. 안 닿는 사람도 있다 그러고. 지금 가용할 수 있는 네. 그 인원들로는 9천 명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겠지만 네. 되는 데까지 노력을 해봐야겠지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움직여야 할 네네. 것 같은데요. 연락이 안 되거나 또 이런 분들 중에서 분명히 환자가 있을 거라는 네네. 가능성을 전제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락이 안 닿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뭐 그는 사실 네, 큰 방법이 없지 않을까 사실 이제 싶은데. 저는 이제 메르스 때 네. 일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때 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뭐 경찰관이 네. 집 앞에까지 그러니까 주소지까지 네. 찾아가서 확인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극단적인 조치도 취하고 그랬는데 경찰과 함께. 예 그랬었던 경험이 있죠. 그렇군요. 네. 지금 시도에 각 2명씩 역학조사관을 두게 돼 있다라고 네네. 들었는데요. 예, 그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네네. 그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네. 모자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뭐 상당히 모자란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대국적으로 좀 가고 뭐 이런 방안도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필요하다면 그런 필요하다면. 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몰라요. 이 역학조사관들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예전에 메르스 때도 이제 활동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이런 감염병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주된 업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되시나요? 네, 일단 확진자들이 네. 발생하게 되면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이제 잘 들으신 것처럼 또 그 질병에 있어서 어떤 역학적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 질병이 발생했을 때 어떤 그 지금 같으면 코로나19가 되겠는데요. 그런 질병의 임상적 특성은 어떤 것들인지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또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제 공유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방역 조치를 설정하는 네. 것이죠. 어떤 데이터를 그러면은 우리가 뭐 먹고 그러나요? 뭐 이제 통화 기록 뭐 이런 거? 어떤 통화 기록이라든지 이 사람 예. 동선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이제 거. 직접 네. 진술에 의존하기도 하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진술이란 것이 네. 사람이 기억을 잘 못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이번에 신천지 사건처럼 네.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떨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고안을 했던 게 이제 CCTV라든지 뭐 GPS 추적이라든지 뭐 또 신용카드 정보 이용 정보라든지 어디서 무엇을 샀는가 이런 거 보면 어디 갔다는 게 나오니까. 네, 이런 것들을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좀 완벽한 정보일 수는 없는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경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전에 뭐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든지 특히나 중국, 우한 이런 쪽을 방문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쉽게 우리가 뭐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경력이 전혀 없던 분들 중에서 지금 뭐 감염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네, 이런 경우는 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네, 굉장히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이분들에 대한 역학 조사 역시 어렵겠지만 이제 감염 경로 자체가 불확실했다. 이것도 결국은 역학 조사를 바탕으로 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겠지만 지금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지역사회 감염의 어떤 그런 가능성을 지지해주는 근거들로 받아들여야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년 전 메르스 때랑 비교를 좀 해보시면 현재 코로나19 사태 상황이 어떻다고 보시나요? 네, 그때와는 이제 좀 사뭇 스케일이 다를 것으로 좀 예상이 스케일이 됩니다. 다르다. 네, 일단 유행이 종료돼야지 알겠지만 일단 환자 발생이 이렇게 무더기로 한꺼번에 네. 이제 발생하는 것도 그렇고 또 메르스 때는 이제 병원 중심의 그런 감염 유행이 일어났다면 그렇죠. 또 지금은 대구 지역 특히 이렇게 지역사회 감염이 굉장히 의심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어떤 질병 전파가 일어날 수 있고 사실은 이미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큰데 다행인 것은 이제 전염력은 강하지만 네. 이렇게 알고 계시다시피 치명률이 좀 낮은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안심이라면 안심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우리 뭐 박순봉 기자 그리고 박종호 기자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번 나오셨는데. 정말 고생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인력이 한정돼 있고 하지만 할 일이 많아서 고생 많으실 것 같은데
해외에도 이 역학조사관들이 있잖아요. 예. 해외에 있는 분들하고 좀 비교해 보면 뭐 처우나 일하는 환경이나 이런 게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게 너무 천차만별이고 어. 또 제가 제한적인 그런 지식을 단편적으로 갖고 있던 것을 또 저도 좀 근무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네. 물론 많이 잊었지만 뭐 대표적인 미국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급여라든지 아니면 그 특히 이제 근무가 다 끝나고 나서 경력이 이어져야 되는 네.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좀 큰 한계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CDC에서 이런 역학조사관 전문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그 다음부터 진로가 상당히 보장이 되는 그런 약간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상당히 곤란합니다만 진로가 그러면 굉장히 비스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문을 네. 박성봉 예. 기자. 차이가 나는군요. 네. 저는 어제 그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이 기자회견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 코로나19가 우리 인구의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긴 했는데요. 40%가 감염이 될 수가 있고 또 사망자는 2만 명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안한 마음도 들고 좀 확인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교수님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는 최악의 경우 이렇게 악화일로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역 조치들은 선제적으로 이미 동원했어야 되지만 지금이라도 동원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이런 최악의 상황도 얘기를 하지만 뭐 더욱더 뭐 조심하자 뭐 이런 예, 맞습니다. 발언으로 받아들이자. 자,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불안해졌어요, 국민들이. 뭐 이게 잦아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금 이렇게 급증하는 것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하실 텐데 우리 현장에서 뛰고 있는 역학조사관들 좀 대신해서 한 말씀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그 먼저 저희 그 역학조사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역학조사관들이 주어진 지금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시기에는 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부족한 점들을 많이 개선하고 있고 또 그들이 단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도 잃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질책과 비판도 분명 필요할 땐 달게 받아야겠지만 따뜻한 격려 역시 큰 힘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참 고생 많으신 일선에 계시는 역학조사관님들께 조금 힘드시겠지만 힘을 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 측에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대구, 청도를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한다라고 밝혔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뭐가 좀 달라지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국가 차원에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병상과 인력, 장비 뭐 이런 필요한 자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군 의료 인력 같은 공공 인력을 투입하고 자가격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임시보호시설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뭐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그 정세균 총리에게 긴급 현안 보고를 네네. 받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뭐 지시도 했는데요. 신천지 그 예배나 그 장례식 참석자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해라. 그리고 방명록을 중요한 추적 대상이니까 방명록을 추적해라. 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이 신천지 교회 측이 제공한 정보만으로 하다 보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빠르게 신속한 조치를 강구하라 이렇게 지시를 좀 더 했습니다. 공세적인 그런 네. 조치를 요구를 했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0분 넘게. 네, 네. 어제였는데요. 오후 5시 28분부터 6시까지 통화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통화 시간은 정확히 32분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한중 정상이 통화를 한 건 문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4번째고요. 이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이 통화 내용을 뭐 간략하게 전해드리면 이 시 주석은 한 달간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임상치료 경험을 많이 쌓았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공유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굉장히 대응이 별로였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지금 무슨 얘기할지 잘 모르겠네요. 네. 네, 그래서 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 양국의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협력을 기대한다. 그리고 공유를 해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네네. 이렇게 답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우한 교민들을 국내로 송환을 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중국이 협조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렇게 통화한 거를 이 중국의 인민일보가 오늘자의 일면에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거기에 이 시 주석의 발언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이 중국 인민들이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특수한 시기에 이 표현이 좀 인상적이던데 대통령 선생께서 전화를 걸어와서 이 위로와 지지 의사를 표명해줬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뭐 방한 이야기 같은 건 나온 건 없나요? 네, 아직까지는 뭐 따로 얘기는 없었어요. 지금 뭐 이렇게 좋은 시기는 아닌 것 같아서. 네. 근데 뭐 예정된 방한 일정에 네. 맞게 진행한다. 뭐 이런 얘기는 오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길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교통 정보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타임스 돌아왔습니다. 방금 전에 강북 삼성병원의 이창환 임상조교수 메르스 때 역학조사관 하셨잖아요. 나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지금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역학조사관들은 우리는 음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나서는 것이 부담스럽다. 네. 대신해서 나온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많이 고생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뭐 갑자기 또 급증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역학조사관님들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조금 알아주시면 조금 힘이 많이 나지 않을까.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정치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근데 종로구 때문에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지난 네. 6일 이 전 총리가 확진자가 발생한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에 방문했었거든요. 네네. 사실 어제로 잠복기는 끝났습니다. 14일 지났기 때문에 아무런 증상도 없었지만 유권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 국립의료원에서 이 전 총리 부부가 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요. 네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부부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음성으로? 네. 이 전 총리는 음성 판정에 따라서 외부 공개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와중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국회에서 당원 당직자와 대규모 행사를 강행했다. 네. 네. 사람 모이는 데 가지 말라고 하는 식인데. 네. 그렇죠. 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이라고 가장 큰 네네. 회의실이 있는데 여기에서 300명 규모의 행사를 했습니다. 이 국회 사무처에서 아무래도 코로나19가 확산 중이니까 이런 행사는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네. 특히 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지역구가 대구 달서병이거든요. 뭐 지지자들이 일부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공화당에서는 행사를 결과적으로 강행을 했습니다. 이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대구 지역 공천 후보들 면접도 아예 연기를 네. 한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례적인 행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또 우리공화당 취재를 위해서 이 만들어져 있는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기자들이 사실 물어봤어요. 취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 대변인이 진행을 한다라고 답변을 하고 대신 이런 여론을 좀 의식해서인지 행사는 완전히 비공개로 진행을 했습니다. 음. 게다가 이 우리공화당은 내일 토요일에 정광훈 목사와 함께 광화문 광장 같은 곳에서 이제 대규모 집회를 할 계획이거든요. 이거 참 걱정들이 많으신데요. 네, 걱정이 많이 네. 되고요. 실제로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코로나19가 확산 중이니까 서울 시내 주요 장소에서 대규모 집회는 안 된다. 네네. 이렇게 불허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미래통합당이 나섰어요. 심재철 원내대표가 오늘 네. 오전에 코로나19 긴급회의를 했는데 이 모든 것을 폐렴으로 연결시켜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건 틀어막겠다는 그런 생각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집회를 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그건 한 아닌 겁니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네. 이거는 뭐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그렇죠.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좀 드는데. 정광훈 목사가 오늘 담화문을 냈어요. 네. 그 내용을 보니까 정상적으로 집회를 한다. 내일 더 많이 나와야 한다라고 밝혔고요. 아이고. 이 단체 관계자도 집회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것이며 이미 지역에서 차량 등이 올라올 준비를 마친 상태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이 집회 자체는 집시법으로 금지된 게 아니어서 네. 경찰이 직접 해산 절차를 할 수는 없대요. 그렇겠죠. 하지만 뭐 서울시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조치를 내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후에 서울시가 관련돼서 고발 조치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뭐 이 법적인 조치에 따라서 벌금 300만 원 뭐 이 정도의 조치가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300만 하고 원 있습니다. 헌금을 거두면 금방 나올 것 같은 돈인데 네, 갈까 크게 싶은 개의치는 않을 네, 개의치 않을 것 네. 같은 액수인데. 네, 알겠습니다. 자, 4.15 총선 사실 이 부분 얘기가 언젠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총선 연기론이 지금 나왔어요. 처음으로. 네. 네. 뭐 손학규 대표가 오늘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무엇보다 경계 상태인 감염병 위기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는 것이 급선무고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네. 얘기했어요. 그 다음 한 말이 눈길을 끄는데요. 필요하면
4.15 총선을 연기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필요하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뭐 정치권에서 특히 정당 대표가 이걸 공론화한 건 처음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연기가 가능한지 봤어요.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현행 공직선거법상 보면 천재지변, 기타 네.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때는 대통령 등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선관위 관계자 얘기를 또 들어보면 네.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때처럼 손소독기나 뭐 마스크 뭐 이런 것들을 비치한 다음에 뭐 선거를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연기할 생각은 별로 없는 거죠. 것으로. 사실은. 아,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뭐 정치권이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지형이 변하고 있는데 안철수계 의원들이 안철수 전 의원을 향해서 미래통합당하고 선거연대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안철수 전 의원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다 굉장히 불쾌한 반응까지 예전에 보였었는데 네. 네. 이 계속 독자 노선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철수계 의원들은 좀 이걸로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부딪히는 모습이 나오는 건데 이 안철수계 내부에서 연대 혹은 통합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안철수 위원장은 오늘도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이 반문재인 연대 주장이 일리는 있는데 이 최악이란 20대 국회가 그대로 다음 국회로 이어지는 건 안 된다. 진영 정치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안 위원장이 이렇게 거부를 하니까요. 이 실제로 이 바른미래당 소속의 이동섭 의원은 네. 이 오늘 미래통합당으로 이적을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아. 오늘 이 미래통합당 입당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한국의 상황을 만국의 위기라고 표현을 한 다음에 이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치고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이동섭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 하기 전에 안철수 위원장하고 또 안철수계 의원들하고 이렇게 점심을 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통합을 하자. 그리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나는 따로 가겠다 이렇게 했더니 안철수 위원장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한다.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격려만 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만이 우리나라를 여행 경보 지역으로 네, 지정했어요. 지정을 했습니다. 어제 대만 네. 질병관리당국이 한국을 여행 제1급 주의 와취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대만은 여행경보 대상 국가를 가장 낮은 1급부터 가장 높은 3급까지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낮은 네네. 단계긴 한데요. 현재 대만은 일본, 한국, 태국을 1급 지역으로 분류를 해놨고요. 싱가포르를 2급 지역, 중국 본토 그리고 홍콩, 마카오를 함께 3급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주의 1급 지역에 갈 때는 현지 예방 수칙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지금 일본에 대해서는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면서 일본의 경우에는 2급으로 격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렇네. 네. 이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런 여행 경보 발령하고 그렇습니다. CDC라고 하죠. 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가 20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일본, 홍콩의 1단계 여행 경보를 발령했어요. 이게 중화권 이외 지역으로는 일본이 첫 여행경보 대상이 됐습니다. 네. CDC도 여행경보 1단계 주의, 2단계 경계, 가장 높은 3단계 경고로 분류되는데 지금 1단계가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1단계 여행경보는 여행객들에게 통상적인 예방 조치를 당부하는 주의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CDC가 여행경보 내린 나라들이 일본, 홍콩 그리고 3단계로 중국은 최고 등급을 지금 네네. 부여해서 중국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걸 권장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 일본을 여행할 때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지 말란 얘기인데요. 네. 미국이 우리나라에게도 여행 경보를 내릴지 이게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CNN에서 계속 방송이 네, 나오고 방송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그동안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여행 경보 조치를 취한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예방 퇴치에 가장 먼저 투입할 백신 4월 하순에 임상시험에 들어간다라고 밝혔는데 네. 사실 뭐 임상시험에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 거고 이게 상용화가 되는 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워낙 개발이 다 완료되려면 네. 오랜 시간이 걸리게 마련인데요. 중국 과학기술부는 이번에는 사태가 긴박하기 때문에 매우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 약품의 경우는 선별해서 이미 시판하거나 임상시험을 거치고 있는데 이 약품들은 안전성이 보장된 것이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측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사람의
경우에 혈장을 사용한 치료로 중증 환자의 병세가 호전하는 효과를 보이고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WHO도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 리토나비르, 로피나비르를 결합한 것 그리고 드렘디시비르라고 불리는 항바이러스제를 현재 테스트 중이라고 밝히면서 아마 3주 내로 예비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아, 근데 이게 진짜로 쓸 수 있으려면 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요. 뭐 이런 결과가 나오고 네네. 있다 하니까 반가운 소식이기는 한데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적어도 3주 네. 이상은 걸린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3주나 뭐 4월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네. 아직은 빨리 나올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중국이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갑자기 급증했다. 사실 뭐 통계를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 네네. 이 부분이 있었고 뭐 정확하게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교도소에서 지금 확산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냥 일반 네네. 인도 사실 이렇게 중국 같은 경우 치료제가 굉장히 부족하고 네. 병상도 부족하다는데 교도소에서 했다 그러면은 또 열악할 수 있죠. 훨씬 더 네. 열악하지 않을까. 지금 21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중국에서 하루 새 889명이 증가했습니다. 전날에는 349명 늘었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는데 배 이상 늘은 거예요. 근데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말씀하신 것처럼 감옥 내에서 감염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지금 중국 전체적으로 교도관과 재소자 중에 누적 확진자가 총 500명 이상인 것으로 이미 확인이 아이고. 됐습니다. 지금 후베이성을 제외한 신규 확진자가 258명이었는데 대부분이 교도소에서 발생한 확진자들이었어요. 아무래도 밀폐된 공간이니까 그렇죠. 다 같이 생활하고 또. 감염자가 발생하면 뭐 급속하게 위생도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렇습니다. 교도소라면. 퍼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산둥성의 한 감옥의 경우는 교도관 한 명이 기침 증세로 병원 진료를 받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다른 교도관들도 확진자로 판명이 되면서 순식간에 대규모로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이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니까 교정 당국 관리들을 관리 부실로 이미 파면을 했고요. 이 수감자들의 치료를 전담할 수 있는 임시 야전 병원을 빨리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뭐 하여튼 뭐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이 크루즈선 관할권을 논의한다는 게 네.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선박의 관할권에 대한 국제적인 룰을 만들자라고 이제 국제사회에 요청을 할 거라고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네. 어제 일본 정치권에서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왜냐하면 선박이 등록돼 있는 국가가 있고요. 선박을 운항하고 있는 나라, 영해국이 좀 다 있는데 다른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뚜렷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해도 도리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모태기 외상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지금 책임을 다 떠안고 있다 이런 불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G7 회의가 6월에 열리고 G20 정상회의가 11월에 열리는데 여기서 이 문제를 좀 해보자. 우리만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그 네. 크루즈호가 그러면은 이게 운행하는 회사는 어느 나라고 네. 이게 등록돼 있는 데는 어느 나라고 지금 다른가요? 운항회사가 다 다릅니다. 운항회사는 미국 기업의 일본 법인인 카니발 재팬이에요. 네. 근데 선적이라고 하죠. 배 국적은 영국입니다. 아, 근데 지금 국제법상의 원칙은 공해상을 항행하는 선박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배가 등록돼 있는 국가에 주고 있거든요. 그럼 영국인가요? 영국인데 지금 영국은 사실 여기에 도움을 그렇게 주질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책임을 네.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혀 생각 못했는데요. 네. 영국. 네. 그래서 지금 일본 측에서는 네. 이런 생각이에요. 배가 영해에 들어오기 전까지 일본이 손을 쓸 수 없었는데 지금 비난은 일본만 받고 있는 게 아니냐. 우리는 억울하다.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회의에서 이 문제를 좀 따져보겠다라는 건데 지금 만약에 이제 국제위에서 따졌는데 기항국이 더 큰 책임을 지는 쪽으로 지금 결정이 나게 된다면 앞으로 크루즈선의 입항을 거부하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 관할권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일본 정부가 지금 대책을 못해서 감염자 그리고 사망자가 좀 그렇죠. 확산이 된 면이 있는데 면피용으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혼자서 뭐 책임을 지기 네. 싫다라는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아닌가. 억울하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군요. 아, 근데
사실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70%가 네, 일본인이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들었는데. 일본인이었죠. 1,300여 명의 일본인들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애초부터 일본 정부가 들어오지 말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었죠. 네, 자국민들이 많으니까요. 국제사회에서 비판이 좀 있고 이런 것도 아마도 신경이 좀 쓰이지 네네.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탑승했었던 탑승객 중 2명, 이게 호주인인가 봐요. 네. 호주로 돌아갔는데 지금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원래는 음성 판정을 그렇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호주로 갔던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634명이 확진 판정을 네. 지금 받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좀 많이 내렸잖아요. 네. 크루즈선 선내에서 실시된 조사에서는 이 2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주로 돌아갔는데 양성 반응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하선은 오늘까지 다 마무리가 됐어요. 어제 717명이 내렸고 오늘도 400여 명이 하선을 했는데 이외에도 759명의 외국인들이 이미 전 세계편으로 귀국을 한 상태입니다. 네네. 그리고 일본인들은 대부분 대중교통을 활용해서 자택으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호주 확진자만 있으리란 법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다면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일본은 우리가 2주 동안 가급적 자택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했고 매일 건강 상태를 물어본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일본 내에서 지금 2명의 사망자가 나왔죠. 크루즈선에 타셨던 네네. 분들 중에. 이 2분이 증상을 호소한 후에도 일주일간 별도의 조치 없이 그냥 선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이 이번에 됐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지금 크루즈 선내에서도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내부에서 심각한 집단 감염이 발생을 그래서 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일본 같은 경우 이제 돌아온 그렇습니다. 일본인들에 대해서. 네, 그 뭐 법이 없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뭐 모르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매뉴얼만 있으면 잘 따르니까 네네. 뭐 어떻게 보면 정부 측에서는 일본 국민들의 어떤 시민의식을 믿고 자가격리를 한다고 했는데 글쎄요. 네. 이게 뭐 또 얼마나 잘 지켜질지 한 두고 봐야 되는데 뭐 일본에서는 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네, 좀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다. 굉장히 논란이 좀 많이 일고 있죠. 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거의 뭐 자택 연금 상태가 네, 됐다고 네. 봐야 되는 중국 네티즌들이 이제 답답하고 심심하고도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여러 가지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들을 선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이제 공포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답답하기도 하고 이제 나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집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상황을 좀 타개해 볼 것인가 라면서 이제 지금 뭐 이게 재미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분들이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들인데요. 빗자루 챌린지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나사가 10일에 중력이 약해져서 빗자루가 이제는 스스로 설 수 있다라고 발표했다는 가짜 뉴스가 돌았습니다. 가짜예요. 네. 그렇지만 빗자루를 그냥 세워서 인증 사진을 올리는 놀이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자루가 그냥 이렇게 세워서 중심을 네네. 잘 잡으면 이렇게 서지나 봐요. 네네. 그래서 국자나 가위, 칼 같은 길쭉한 물건을 세우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마스크를 세운 사진도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세워요? 그러니까 그 균형을 아주 묘하게 잘 맞추면 세워지는 그런 걸 잘하는 분들 저도 어디서 달인 뭐 이런 데서 본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거를 지금 도전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이 있는데 딸기 씨를 뺀다든가 해바라기 씨, 딸기에 씨가 있는데 네. 하나하나 그 빼서 이쑤시개로 이렇게 빼는 개수가 얼마인가 이거를 그러니까 정말 할 게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또 외출한 척하기 대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집에 있지만 마치 여행지에 와 있거나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나간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싶을 때 그런 사진을 이제 찍어서 올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펜으로 직접 그린 비행기 티켓도 올라온 게 있고요. 마작패를 잘 세워서 콘서트장에 있는 의자처럼 배열해 놓고 찍은 게 있습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정말 사진을 잘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터넷 뉴스가 전염병 확산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또 격리의 지루함 속에서 실현이 가능한 도전을 통해서 즐거움을 좀 찾아보려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놨고요. 근데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드라마나 영화 시청 시간이 당연히 늘어난 그렇죠.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온라인 드라마 플랫폼 회원 가입이 전달 대비 17.4%가 늘었고요. 1인당 1일 이용 시간이 1.5시간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네. 긍정적인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고 네. 행동을 해서 희망을 찾아보는 그런 특별한 네.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네. 네, 아무 노래 챌린지도 한번 제가 추천해 봅니다. 조심스럽게. 네, 지금까지 전준 웨싱캐스터와 함께 해외 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